네, 반갑습니다. 이레콤에서 2020년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작년 한 해 이레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EV가 이탈리아 케미컬을 수입해서 유통한 지 약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케미컬을 아직은 저희 제품을 쓰지 못하시는 업체분들조차도 굉장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또 온라인의 컨텐츠가 본인의 영업이나 에어컨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전화를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모습을 쭉 지켜봐 오셨던 업체분들 중에서도 연락을 주시는 업체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거래처가 되시는 업체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건인데요.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분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분들이 전화를 4월 이후에 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거는 케미컬에 대한 자료는 이미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성분표서부터 해서 워낙 방대한 양을 올려놨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는 이해도가 되게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은 이제는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를 직접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 뭐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과의 통화에서 어떤 장비를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걸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레콤 서비스를 쭉 지켜보시면서 아마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또 최근에 1, 2, 3, 4 YF를 이제 가스를 쓰는 차량들이 벌써 또 한 4, 5년 출시된 지 지났기 때문에 장비 교환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문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통화가 연결되면 드리는 말씀은 사실 똑같아요. 아직까지 국산 장비들은 솔직히 뭐 이탈리아나 해외 장비들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또 장비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케미컬을 수입했을 때 장비 사업을 함께 스타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깊은 고민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괜찮은 브랜드의 장비를 소싱할 수 있음에도 저희가 초기에 몇 대 정도 외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저품질의 케미컬이나 에어컨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이해도가 저변이 넓어지지 않으면 사실 뭐 해외의 장비들을 갖고 온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브랜드의 장비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봐왔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거래처들에서 쓰고 계신 것들도 워낙 다양하고요. 거의 작동을 다 해봤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장비 제조사 사장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쿨뱅크도 있을 것이고, 뭐 알파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유니테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헤스본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내 장비 중에 좋다 하는 브랜드들은 통상적으로 장비가 자체가 플러싱을 할 때 역방향과 순방향, 양방향을 프로그래밍 돼서 그 하나의 플러싱 모드 안에서 다 이제 믹스해가지고 플러싱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런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쓰고 싶을 때 이걸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국산 장비 영상을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GMT의 장비고 뭐 브랜드로는 뭐 굿맨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 국산 장비는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에 따라 역방향, 양방향, 순방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한번 플러싱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단일한 모드에서는 약 15분 정도가 가동이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왜 이걸 이렇게 선별해서 쓸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장비 제조사분들은 장비를 만드시지만 실제적으로 뭐 무수하게 많은 차를 서비스해본 이력은 솔직히 이제 없으신 거죠. 또 하나는 다양한 차들을 받다 보니까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차를 연속해서 받을 만한 사항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 전문 업체들은 뭐 도요타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프리우스 같은 차량들을 저희가 이제 그 오너스 클럽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벌써 한 이제 횟수를 1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정밀도가 높게 만들어진 전자식 에어컨 컴프레셔, 이제 그 터빈 방식이죠. 모터 형태인데, 네, 이런 차량에 쓰이는 또 나름 고품질의 도요타 순정 오일이 들어있는 에어컨 시스템조차도 막상 12, 13년식 차량들 회수를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어컨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차량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나마 도요타의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제 품질의 균일성이죠. 각 차종들마다. 대체로 그런 이제 차종 같은 경우에는 프리우스 기준으로 보면 약 뭐 120g 정도의 냉동 오일에 수분이 약 한 2, 30 정도 딸려 나오는, 그래서 어떤 차를 뽑든지 평균적으로 90% 이상은 다 140에서 150 사이에 폐 냉동 오일을 뽑아내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시간인 겁니다. 어떤 차량은 같은 연식, 같은 모델, 같은 주행거리인데 특정 차량은 역방향에서만 폐오일이 빠지고 어떤 차량은 양방향에서만 빠지고 또 어떤 차량은 순방향에서만 빠지고, 이게 차량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안 나오는 방향에서는 아무리 플러싱을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내부 관로에 슬러지도 끼어 있을 수 있고 압력도 높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소들 때문에 같은 연식, 같은 브랜드, 같은 주행거리라고 해도 차주가 에어컨을 평소 최저 온도, 뭐 최고 풍성으로 열심히 썼는지 아니면 거의 정온, 뭐 오토 기능으로 23도, 22도로 맞춰놓고 4계절 내내 틀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차종도 그렇게 단일한 모드에서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장비라고 파는 국산 장비들을 보면 장비가 알아서 플러싱 모드를 섞어서 다 하고 짠 하고 한 번에 폐오일을 뽑아내는 방식인데, 이렇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 같은 시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맥스의 양 대비 어떤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1을 뽑아내는데 그 몇 배의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이 차는 양방향에서만 회수해야 잘 나오는데 장비는 그렇게 계속 양방향만 내가 골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괜한 시간만 가는 거죠. 장비에도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공업사의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장비 제조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기능을 좀 메뉴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모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되면 서비스 하기에도 좋고 장비에도 무리가 덜 가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점의 테스트 공간에서는 개별 차량을 한 대 한 대 서비스해서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꼼꼼하게 하나라도 더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3시간 걸리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트는 1시간 20분이고 길면 3-4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단일한 모드를 내가 골라 쓰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비에선 거의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싼 장비를 구입하셨어도 생각만큼 안 뽑아진다고 말하는 저희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 장비가 나쁜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공업사 사장님들이나 장비 제조 업체분들이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나 정비사분들이 냉동오일도 중요한 거 이제 아셨어요. 플러싱도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장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필터를 얼마나 자주 교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에어컨 장비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드라이어 필터가 자동차 플러싱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에어컨 회수기에도 드라이어 필터가 들어가죠. 이게 산업용 필터하고 자동차 장비용 필터는 좀 다릅니다. 134A용 가스용 드라이어 필터가 따로 있고요. 뭐 이거는 장비 제조사들이 공급을 하실 테니까. 근데 제가 보면 주변에서 이걸 거의 안 갈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필터가 보통 한 20cm 정도 됩니다. 더 짧은 것도 있고요. 근데 평균 수명이 장비 사용을 보면, 기준으로 보면 10시간 미만일 거예요. 원래 기재되어 있는 거는. 근데 뭐 그만큼을 쓰고 4, 5만 원, 심지어 그 이상 가는 필터를 교체하시기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수분이 오버될 수가 있고, 또 슬러지가 끼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따보면 정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오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차 한두 대만 잘못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꾸정물이 나오는, 흙탕물이 나오는, 컴프레셔에 이제 그 쇳가루, 컴프레셔가 부식돼서 발생하는 뭐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을 소위 갈아먹어서 나오는 쇳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일에 섞여 나오는 차들을 한두 대만 잘못 받으면 사실은 필터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분해해서 커트해 놓은 필터의 안쪽 사진들도 한번 좀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진공펌프에 들어가는 오일도 자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일도 좀 좋은 걸 쓰시려면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컴프레서 오일 쓰시면 안 돼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건 일반 컴프레셔 오일, 피스톤 방식의 컴프레셔 오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오일을 쓰셔야 되고, PAO 이 성분에 제대로 된 오일을 쓰시는 것이 에어컨 장비를 좀 더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장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최근 올해부터 판매되는 장비들 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서부터 이제 설명드렸던 진공 방식의 신유 주입구를 가지고 있고, 불투명의 용기에 담겨 있고, 전자 저울이 달려 있어서 냉동 오일의 양도 좀 비교적 정확하게 재는 제품들이 좀 출시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좀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꼼꼼히 장비를 가급적이면 수동의 형태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연식이 오래되거나 가스 압력이 좀 빠져 있거나 차량의 에어컨에 문제가 된 상태에서 장기간 탔던 차량들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 냉매가스를 그대로 회수해서 내가 쓰는 장비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냉매가스도 제대로 관리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서 새 제품을 사서 개봉해서 장비에 충전하는 이런 프레시한 상태가 아닌 노후 차량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냉매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비에서 신선한 가스하고 섞였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불응축 가스하고 관련된 이슈도 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비를 좀 활용하실 때 구형 장비가 있다면, 또 신형 장비가 같이 있다면 좀 노후된 차량의 가스로에서는 구형 장비에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싱 모드나 신유와 가스를 충전해 주는 거는 뭐 새로운 장비에서 한다든지, 좀 이런 것도 차별화해서 쓰시는 걸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건 에어컨 서비스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업체분들에게 권고 드리는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테스트냐면, 내가 새 134A 가스를 새로운 통에서 장비로 충전하지 않고 기존에 오시는 손님들을 미미하게 보충하는 작업이 계속되다 보면 사실은 장시간 오랫동안 가스 보충을 안 하고 쓰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냉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량에 충전해 보거나 차량에 넣고 소위 말하는 구찌, 이제 그 저압 체크 밸브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찬기가 손이 시릴 정도로 순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압력 제대로 다 들어갔고 적당량만큼 차가 안 시원한 건 그 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문제가 있었던 차량 안에 잔존했던 가스는 그리 완벽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보다 완벽한 에어컨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뭐 어떤 장비가 좋은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두 번째로 노후 차량이나 오랫동안 에어컨이 문제가 있었던 차량에 있었던 냉매 가스는 가급적이면 따로 모아두자, 아니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 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에어컨 서비스 잘 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또 많이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저희도 그동안 100편은 안 되지만 수십 편의 영상을 바빠서 못 올렸었는데 참고하실 만한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